축구 클럽이 깊은 부진에 빠졌을 때 구단과 팬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처방전이 있으니 바로 감독을 경질하는 것입니다. 팀의 사기가 바닥을 치고 연패가 계속될 때 새로운 감독의 등장은 종종 즉각적인 반전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이 현상을 감독 경질 버프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이 현상은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과인지 아니면 단지 몇 번의 성공적인 사례가 과대포장된 것인지 오늘은 감독 교체 효과의 실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감독 교체 효과가 단순한 미신이나 착각으로만 생각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선수단의 정신 상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들을 기반하고 있으며 이 효과는 분명히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선수단의 동기부여로 새로운 감독의 등장은 문자 그대로 깨끗한 도화지가 주어지는 것과 같은데 이전 감독 체제에서 신뢰를 잃고 벤치에 머물렀던 선수들과 주전이었지만 부진했던 선수들까지 모든 구성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전의 서열과 평가는 리셋되고 오직 지금 훈련장에서의 모습만으로 새로운 감독에게 자신을 증명해야 하며 이 강력한 내부 경쟁과 동기부여는 훈련장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죠. 그렇게 선수들의 활동량과 투지는 일시적으로나마 급격히 상승하며 이는 곧 경기력의 반등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공공의 적이 사라지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데 감독 경질은 대부분의 경우 성적 부진이 선수단과의 불화나 라커룸 장악 실패와 같은 내분과 얽혀서 극에 달했을 때 일어나곤 합니다. 만약 이전 감독의 존재 자체가 선수단 전체의 거대한 스트레스 요인이자 불만이었다면 그의 제거는 그 자체로 팀의 억눌린 분위기를 해방시키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종종 이전의 복잡한 전술 지시 속에서 길을 잃고 자신감을 상실한 상태에서 경질 직후 부임한 소방수 감독이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전술을 짜면서 이러한 단순한 전술은 오히려 선수들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어주고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분명 감독 교체는 선수단에 분명한 심리적 동기부여를 제공하지만 우리가 목격하는 극적인 성적 반등의 상당 부분은 사실 새로운 감독의 마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극히 냉정한 통계적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함정의 핵심에는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강력한 통계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데 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감독은 언제 경질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축구 클럽은 팀 성적이 평균적이거나 조금 나쁜 수준일 때 감독을 경질하지 않고 그들은 5연패나 6경기 연속 무승처럼 팀의 본래 실력이나 자본력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나쁜 성적이 계속된다면 가장 최악의 순간에 경질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바로 이 최악의 순간이 통계적 착시를 만들어내는데 만약 한 팀이 5연패를 했다면 그 성적은 그 팀의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5연패 안에는 선수들의 줄부상과 이해할 수 없는 심판 판정 등 비정상적인 불운이 겹쳤을 확률이 크죠. 통계학의 법칙에 따르면 이 극단적인 불운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설령 감독이 교체되지 않았더라도 팀의 성적은 다음 경기에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본래 실력인 즉 평균 수준으로 반등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여기서 거대한 착시가 발생하는데 구단은 성적이 최악일 때 감독을 경질하고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며 새 감독의 첫 경기에서 팀은 어차피 통계적으로 반등할 타이밍에 맞춰 승리하거나 비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이 통계적인 반등을 보고 역시 새로운 감독 버프가 통했다라고 감탄하며 모든 공로를 새 감독에게 돌리게 됩니다. 물론 새 감독의 심리적 효과도 일부 기여했겠지만 우리가 목격하는 극적인 효과의 상당 부분은 새로운 감독의 능력이 아니라 그저 운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타이밍에 그가 부임했을 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효과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극적인 증거는 2018년 12월 맨유의 임시감독으로 부임했던 올레 군나르 솔샤르의 사례입니다. 무리뉴 감독 경질 이후로 맨유의 분위기는 최악이었고 이때 클럽의 레전드였던 솔샤르가 임시감독으로 부임하는데 그는 복잡한 전술 대신 맨유다운 공격 축구와 즐기는 축구라는 심리적 메시지에 집중했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마법과도 같았는데 솔샤르의 맨유는 부임 이후 19경기에서 14승이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거뒀고 이 과정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캄프누의 기적에 버금가는 챔스 역전극까지 연출하면서 이러한 새 감독 효과는 너무나도 강력했고 구단은 결국 그에게 정식 감독직을 수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마법은 풀리기 시작했는데 임시라는 꼬리표가 떼어지고 장기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감이 시작되자 단기적인 심리적 효과는 사라졌습니다. 팀의 근본적인 전술적 문제점과 선수단의 한계가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국 솔샤르는 장기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몇 년 뒤 경질되었는데 그의 사례는 새 감독 효과의 유효기간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죠. 이러한 반짝 효과의 한계는 강등권 팀을 구하기 위해 투입되는 소위 소방수 전문 감독들의 커리어에서도 명백히 드러납니다.
샘 앨러다이스나 로이 호지슨 같은 감독들은 위기에 빠진 팀을 구해내는 데는 도 같은 전문가들로 그들은 부임 즉시 복잡한 전술을 모두 폐기하고 수비 조직력 강화와 세트피스라는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전술에 집중하는데 실제로 단기적인 성과를 내며 팀을 강등에서 구해내곤 했죠. 하지만 그들이 빅클럽을 맡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새 감독 버프와 단순한 전술은 팀을 강등에서는 구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성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반짝 효과가 사라지고 다음 시즌이 되면 그들의 단순한 전술은 명확한 한계에 부딪히고 팀은 다시 부진에 빠지며 그들 역시 경질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수많은 장기 데이터 분석 결과는 이러한 사실들을 뒷받침하며 감독을 교체한 팀의 성적을 교체 직후의 최악의 5경기가 아닌 그 이전 시즌의 평균적인 10경기와 비교했을 때 장기적인 성적 향상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통계학계의 정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팀을 성공으로 이끄는 치료제 같은, 즉 지속 가능한 변화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그러한 해답은 시스템에 있는데 진정한 변화는 감독을 교체했다는 행위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철학을 가진 감독을 선임하고 그가 자신의 시스템을 구축할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의 가장 위대한 사례는 2015년 리버풀에 부임한 위르겐 클롭 감독입니다. 당시 리버풀은 부진에 빠져 있었지만 구단은 그를 강등을 피할 소방수로 데려온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클롭의 개겐 프레싱이라는 명확한 철학이 리버풀을 어떻게 해서든 재건할 것이라 믿고 그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시간을 약속했습니다. 클롭 부임 직후의 성적은 미미했는데 그는 부임 첫 시즌 리그 8위라는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뒀고 2번의 컵대회 결승에서 모두 패배했지만 구단은 그의 시스템이 뿌리내리기를 끝까지 기다렸고 그 결과 클롭은 3-4년에 걸쳐 팀을 완벽하게 개조했으며 마침내 챔스와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죠. 아스날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 역시 마찬가지인데 2019년에 아스날의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한 그는 첫 2시즌 동안 리그 8위라는 성적표를 받았는데 특히 21-22 시즌 초반에는 리그 3연패로 최하위까지 추락하며 경질설에 휩싸이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었죠. 하지만 아스날 보드진은 당장의 성적이 아니라 그가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과 과정을 신뢰하면서 그들은 감독 교체라는 손쉬운 진통제 대신에 고통스러운 체질 개선의 시간을 견뎌내었죠. 그리고 그 인내의 결과는 2000년대에 아스날을 다시 우승 경쟁을 하는 강력한 팀으로 부활시키는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진정한 성공은 감독 경질이라는 충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철학을 가진 감독을 선임하고 그 철학이 팀 전체에 충분히 녹아들 때까지 구단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시간 속에서 탄생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오늘은 감독 교체 효과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결국 감독 교체는 팀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지만 문제의 근원을 뿌리 뽑는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단기적인 충격요법이 아니라 올바른 철학을 인내심 있게 구축하는 시스템 속에서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